안녕하세요. 구교성입니다. 동의부감에 보면은요, 이런 말이 나옵니다. 부인들의 병이라든가 임신, 출산, 그리고 산후병 이걸 다 다루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. 그 첫 마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사람이 사는 길은 자식을 낳는 데에서 시작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이잖아요. 근데 남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를 낳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.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노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남자와 여자는 애를 낳게 할 수 있느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. 예전에는 자식을 둘만 낳자고 얘기 많이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나중엔 또 하나도 많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정반대가 됐잖아요.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참 돌고 돌긴 하지만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근데 주위에 실제로 요즘에 보면 임신이 안 돼서 걱정하고 이게 고생하시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. 요즘에 보면. 예전에는 그런 걱정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앞으로는 더 점점 심해지지 않겠느냐. 요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.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불임으로 이게 진단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실망스럽고 어떤 좌절스럽다고 해야 되나요? 아마 그런 어떤 마음에 또 우울증까지 걸리는 분도 있잖아요. 많이 있으세요, 그런 분들이. 근데 내색도 잘 못하고. 그런데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. 본능이 있기 때문에, 아무리 위험하고 수치스럽다고 해도, 그걸 어떤 치료라고 해도 그걸 다 감내를 하세요. 참으세요. 그리고 그러다가 또 임신이 되면 다행인데,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 절망적인 거예요. 절망적이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이게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상 밖으로 여성분들의 몸에 많이 손상을 많이 입더라고요.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치료더라고요. 간단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몸은 몸대로 탈진이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가 크고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불임 치료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. 뭐라고 돼 있냐면 시험관 시술을 했을 경우 성공률이 20에서 3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. 이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20에서 30%예요. 그리고 한 40살이 되면 40살 정도 된 사람이면 성공률이 10%로 떨어져요, 그나마. 그리고 44살 정도 되면 성공률이 3%예요. 안 된다는 얘기죠, 뭐.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비용은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든대요. 거기는 돈이 엄청 드나 봐요. 우리나라는 얼마나 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시험관 시험관 시술 이러한 것들이 성공률이 참 우리가 봤을 땐 터무니없이 낮은 거거든요. 아니 20대 30대에서 20%에서 30% 성공률이라면 거의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공률이 낮은 것인가? 그 이유를 혹시 아는 분 계세요? 안 계세요? 예, 저는 알아요. 왜 그러냐면 한의학적으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.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의학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우리 생활 그 자체가 한의학인데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. 참 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씨앗이죠. 여자는 밭이라고 그래요. 아주 쉽잖아요.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. 그러면 이 밭을 상태를 보면 우리가 씨앗을 뿌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잘 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밭이 너무 차가우면 너무 밭이 얼음처럼 차갑다. 그러면 싹이 날 수가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밭이 너무 메마르다. 너무 거름이 하나도 없다. 건조하다. 이러면
이것은 싹이 날 수가 없죠. 모래에다 이 씨앗 뿌린다고 싹이 나겠어요? 그리고 또 하나는 밭이 너무 질척질척하게 기름기에 물이 많다. 그러면 또 싹이 그냥 이 씨앗이 그냥 삭아버리죠.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 이 자궁을 이걸 비유해 보면 자궁에 너무 피가 부족하면 건조한 것이고 자궁에 내 몸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자궁에 기름이 많이 낀 것은 밭이 너무 질척질척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랫배와 자궁이 너무 찬 것은 배가 찬 거예요. 밭이 찬 거지 그러니까 자궁이 찬 거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밭이 또 삐뚤삐뚤 생긴 밭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자궁이 삐뚤은 거지 뭐. 그 다음에 이 밭에도 보면 이 고랑이 있고 어떤 그 물줄기도 빠져나가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. 난관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밭에는 보면은 자꾸 이 잡초가 많이 크는 밭이 있어요. 그거는 우리 자궁으로 치면은 거기에 보면 이 자궁에 이 근종이나 혹 같은 거 잘 생긴다는 분이 있어요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뭐 한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밭을 똑같이 자궁도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. 그런데 그럼 씨앗을 봅시다. 그럼 씨앗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씨앗의 좋은 상태가 다 좋냐 이거죠. 씨앗도 쭉쟁이가 있는 거고 익다 만 건 놈도 있고 여물다 말고 좀 약간 기형적으로 생긴 놈도 있잖아요. 씨앗들도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정자도 그렇게 생겼어요. 다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게 그거예요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지 그런 정자와 아니면 또는 자궁의 문제만 있어서 그렇겠느냐, 다른 몸에 어떤 불편함이 없겠느냐, 사람에 따라서는 다 분명히 불편한 게 있기도 있어요. 그 흠이 있거든요. 그 흠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고쳐주면 다른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지.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불임치료의 특징을 보면요. 자궁이나 정자만을 어떻게 이게 자꾸 좋게 해주고 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질적인 약점을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치료해줘가지고 임신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. 그 임신을 포기하고 나이에 비해서 젊은데 임신을 포기하고 살던 그 부인이 있었어요. 35살 먹은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친척이 이제 소개해서 왔던 분이었어요. 결혼을 8년 전에 했으니까 그냥 한 27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29살 때에 계류 유산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임신해서 이게 자궁에서 애가 잘 못 커서 이게 떨어진 거죠. 그러다가 다시 2년 후에 또 계류 유산이 돼가지고 또 유산을 됐어요. 그러면서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공 그 수정을 시도하는 거죠. 그랬는데 그게 3번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울증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 애가 있는 집에는 가려고 해도 안 하는. 그 애기가 나오는 프로는 안 본대요 또. 그런 정도로 마음이 아주 그 엄청 거의 도망가는 거죠. 그게 도망가는 것이지 싫다는 게 아니에요. 도망가는 거예요. 그게 이것도 우울증이라고도 진단을 받고 있고. 그러니까 보통 걱정이 아닌 거죠. 애기는 못 낳는 건 고사하고라도 일단 일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. 그랬는데 이분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체질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생김새를 보는데 이분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가 좀 매부리 코예요. 이게 코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매부리 코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인중이 매부리 코가 내려 먹으면 인중이 짧아요. 인중이 짧은데 이분이 약간 이 웃입술이 좀 튀어나왔어요. 돌출돼 있죠.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인중이 약간 한쪽으로 기울었어요. 삐뚤어요. 말을 할 때 보면 좀 더 삐뚤어져요.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렇대요. 자기 기억상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그래요. 이건 자궁이 삐뚤은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그 웃입술이 돌출된 것도 있지만 피부가 많이 건조하더라고요. 피부가 많이 건조해요. 그리고 얼굴색이 칙칙하죠. 마음이 편치 않고 뭐 좋은 게 없는데 또 하나 자궁도 안 좋은 상태니까 얼굴도 칙칙하죠.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 생김새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을 말씀을 드릴게요. 코끝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쭉 내려온 분도 있고 매부리 코처럼 생긴 분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랫배가 잘 차고 잘 뭉칠 수가 있어요.
이게 항상 눌리는 기분이 있고 그래서 생리통이 심하고 아랫배에 그 덩어리가 잘 뭉쳐가지고 생리하기 전에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 덩어리가 콱 뭉쳐가지고 오히려 쳐 올라오면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아픈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무슨 말씀인지. 쳐 올라오면서 아프거나 아니면 옆구리로 해가지고 땡기듯이 아프거나 아주 고약하게 아파요. 심한 사람들은 떼굴떼굴 굴르게 아픈 거예요. 한의학에서 이걸 따로 산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가능성이 많은 분이에요. 그리고 이 입이 좀 삐뚤단 말이에요. 입이 삐뚤은 건 자궁이 삐뚤은 거예요. 자궁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약간 불편하게 있는 거죠. 불편하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리통이 생긴다.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생리통뿐이 아니라 아랫배 이 자궁의 이 혈액순환이라든가 기혈순환이 다 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궁이 안 좋으면 머리도 맑지 않고 가슴도 안 커요. 그 다음에 얼굴도 아주 칙칙하게 때가 끼고 문제가 생기죠.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단 말이에요. 피부가 건조하다. 아, 이 사람은 몸에 피가 부족하다. 여자니까 피가 부족한 거예요.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많아요, 여자분들이.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것은 여자들이 피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. 여담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밥을 잘 먹나요? 못 먹나요? 잘 먹죠. 예. 그러면 이 마시는 것은 남자들이 잘 마시나요? 여자들이 잘 마시나요? 남자들이 잘 마시죠.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. 이 남자들은 기운을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. 여자들은 피를 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,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해요. 그것이 음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음식. 음식할 때 음자는 마실 음자고 식자는 먹을 식자예요. 마시는 것은 기운을 길러주고 먹는 것은 피를 길러준다.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지나치다 보면 알코올 중독도 가지만. 근데 이분이 또 인중이 짧아요. 입술도 이게 톡 튀어나왔고 이런 분들이 예민한 분이에요. 깔끔하고 성격이 아주 양심적이고 확실해야 되고 아주 다정다감하기도 하지만 잘 삐치기도 하고 이래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요두염이 잘 생겨요. 그래서 요두가 잘 아프거나 간지럽거나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.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다 증상이 다 이 얼굴에 딱 써 있단 말이에요. 저희들은 그게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의 증상이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. 자기가 방광염 증상이 잘 있대요. 그래서 요도가 아프고 피가 나오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. 그런데 이게 소염제를 먹어도 낫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데 이게 매달 아픈 게 아니라 심했다 덜했다 심했다 덜했다. 그러니까 생리통이 매달 아픈 거하고 이 심했다 덜했다 아픈 건 달라요.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. 좌우의 자궁의 균형이 안 맞는다 이 소리예요. 이게 난소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다 이 소리예요. 이게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. 병원에서도 몰라요. 그걸 무슨 말인지도. 그거를 알아야 돼요. 그런데 이분이 그랬다 보니까 생리통이 심했다 덜했다 심했다 덜했다. 무슨 말이냐면 좌우 난소에서 교대로 난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서 난소에서 나올 때는 힘든 거예요. 그때는 생리통이 아주 심한 거예요. 이게 좋은 곳에서 나올 때는 괜찮은 거예요. 또 이해가 되셨어요? 그래서 생리통이 있다. 그걸 여자니까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. 아, 이것은 자궁이 제대로 성숙이 안 됐고 난소나 자궁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